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에서 유럽과 러시아의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유럽은 어둡고 춥지만 러시아는 밝고 따뜻합니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독일 언론인 나그마 헨이 그 느낌을 러시아 매체 RT 독일어판에 기재했습니다. 제목은 어둡고 추운 3,200만 유로에 대한 경고. 모스크바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답니다. 여기서 3,200만 유로는 독일 경제장관이 난방 온도를 낮추고 샤워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생활 습관으로 겨울의 에너지난을 극복하자는 공익 캠페인에 쓴 금액입니다. 나그마 헨은 지금 독일에 살지 않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하면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추운 나라라고만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독일의 추위가 공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사무실은 18도로 유지해야 하고 너무 추워서 라디에이터에서 5cm 이상 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글을 쓰기 위해 타이핑을 하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독일 정부는 사무실 근무자가 전화통화 중에 몸을 풀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유선 전화의 경우 코드가 길지 않다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그마 헨은 가끔 독일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러시아 사무실 온도가 높아 덥다고 하는 게 좀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 가스레인지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이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으로 방송하던 한 러시아인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그 라이브 스트림은 하루 뒤 유튜브에서 차단당한 바 있습니다. 나그마 헨은 러시아의 터무니없이 낮은 가스 요금도 언급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집주인이 매달 청구하는데 난방비가 빠진 것 같다 확인해보니 한 달에 겨우 50루블이라는 데 대해 깜짝 놀랐습니다. 50루블이면 미화로 75센트입니다. 그녀는 지금 독일에 있었다면 추위를 겪으면서 폰데어 라이엔과 로베르트 하벡 같은 갱단을 저지하면서 우울하게 지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헛된 자부심에 그 추위를 왜 견뎌야 하느냐고 그녀는 독일인들에게 말합니다. 나그마 헨은 모스크바 시내 새 장식은 그저 아름답다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투톤의 파란색과 흰색 LED는 나무에 단순히 매달린 게 아니라 면류관처럼 빛나는 레이스 커튼으로 장식돼 눈이 내리면 도시에는 장엄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독일 연방기관들이 12월밖에 안 되는데 가스 소비가 너무 많다는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만 가장 추운 시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녹색 옷을 즐겨 입는 사악한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는 망할 운명을 타고났는지도 모릅니다. 젤렌니 가스바들이 스트라시노의 젤라엣, 녹색 통치자는 끔찍한 짓을 할 것이라는 문장입니다. 이 외마디는 불가리아의 예언가 반가가 남긴 말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반가의 이 예언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녹색의란 형용사 젤렌니는 바로 젤렌스키입니다. 실제로 젤렌스키는 허구한 날 녹색 난닝구 차림으로 등장합니다. 러시아의 여러 언론인들은 실제로 반가의 예언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탈나치화를 위한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을 불가리아의 천리안이란 반가가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세르게이 코스토르노이라는 언론인은 반가가 1996년 사망하기 전 남긴 예언이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별 의미가 없어 보였던 점쟁이의 특이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극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가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약이 올 것이고 그는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 다음에는 녹색 통치자가 온다. 그는 쾌활하고 모두가 좋아할 것이지만 결국 그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것이다. 또 고향을 산산조각 내고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변화시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화약은 젤렌스키의 전임자 포로셴코로 해석합니다. 포로셴코 때부터 러시아인을 학살하는 전쟁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의 등장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쾌활한 코미디언에 사람들이 열광해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 것이나 우크라이나를 폐허로 만든 것 등 모든 게 예언 그대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란드 매체 니에잘레진이 제닉 폴리치치니가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특수군사작전이 있기 전 젤렌스키가 이미
폴란드에 우크라이나를 팔아먹었다는 요지의 기사입니다. 젤렌스키는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볼히냐, 체르노필, 르보프를 폴란드에 넘기기로 두다 대통령과 다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군사원조, 재정지원, 그리고 난민들에게 쉘터를 제공한 대가로 우크라이나 서부를 떼어주기로 결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젤렌스키가 전쟁에 져서 갑자기 가족들과 사라져야 할 경우, 그리고 신변 안전을 감안해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또 젤렌스키는 분쟁이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결코 회복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폴란드 신문에 이 기사를 쓴 언론인 한나 크라모는 또 바르샤바가 서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 개시일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시점은 5월 4일로 그때가 되면 우크라이나는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썼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완전 괴멸되는 시점에 맞춰 폴란드가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진군시켜 서부를 먹는다는 계획입니다. 한나 크라모는 내년에 폴란드가 총 25만 병력으로 서부 우크라이나 진공을 시도할 것이며, 이런 계획은 폴란드 집권당 대표 야로슬랍 카친스키가 준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서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폴란드의 야심에 대해서는 러시아 대외정보국장 세르게이 나리슈킨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분위기가 완연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화면을 배경으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폴란드의 야욕을 러시아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시와 함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시 대통령은 벨라루시군과 러시아군이 단일군처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시는 여러 지역의 교통을 통제한 채 전차와 장갑차 같은 중장비의 이동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벨라루스, 러시아 연합군 규모는 20만에서 30만 사입니다. 우크라이나 북쪽에 배치된 러시아군은 물론 키예프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도네츠크 방향과 벨라루시 양쪽에서 키예프를 겨냥한 양동 작전을 개시할 수도 있다는 전술적 압박 효과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폴란드의 서부 우크라이나 침략을 사전에 격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몰락할 경우 르보프 등으로 밀고 들어올 폴란드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토 신속 대응군에 합류할 예정이었던 독일의 푸마 보병 전투차가 훈련 중에 거의 고장났다고 슈피겔이 연방군 내부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슈피겔은 제10기갑 사단장 루프레히트 폰 부틀로 소장의 서신을 인용해 훈련에 참가한 18대 푸마 보병 전투차가 모두 작동 불능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전자장치가 문제를 일으켜 운전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포탑도 1시간 반 만에 고장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부틀로 소장은 푸마 보병 전투차가 뽑기 운에 맡길 수밖에 없고 병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푸마 보병 전투차는 2023년 나토의 신속 대응군에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런 고장 사태로 모두 오래된 구형 보병 전투차 마더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슈피겔지는 전했습니다. 푸마는 그전에도 장고장이 많아 별명이 판앤판저, 고장난 전차로 불렸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